예,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에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둘 다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는데, 먼저 이진숙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자리에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제 검토에 대한 얘기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정성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튜브, 강경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권을 비판하고 했던 발언들, 뭐 가짜 좌파들, 뭐 이런 등등의 얘기한 것이 저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면서 이거는 감사원도 경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정권 때도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저항하면서 임기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예, 실명은 제가 뭐 거론 안 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물론 정권이 바뀌면 사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다음 정권 통수권자랑 같이 일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국정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찍어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정치중립 위반, 그러면 아까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마찬가지로 검찰개혁 오적한테 검찰에서 이것이 이제 장악됐다. 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5명을 하면서 오적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칭찬하고 이렇게 봉합수순으로 가고, 이진숙 방송위원장은 지금 위원장 사퇴를 계속 종용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 그리고 뭐 방송법도 지금 뭐 완전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송법을 없애서 방통위원장 자체를 그냥 직을 날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권에 쓴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권의 어떤 뭐 여론이라든가 지지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러나 결국은 권력을 잡은 자가 특히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틸 재간은 없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좌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가시는 이진숙을 몰아내려는 술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이것이 촛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한 행사에 가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뭐 검찰에 오적이 있다라고 비판했던 그런 내용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후보자 시절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과거 본인이 유죄받은 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거의 조작한 거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이문정 검사장이 이야기한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현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의식을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제기하는 것과,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수 유튜브, 그것도 그냥 보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극우 채널들에 나가서 이를테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데, 잘 싸운다고 하는데 너무 영예롭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가짜 좌파들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인사권자를 거의 능멸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방송통신은 방송법에도 그렇고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 여전사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박제가 되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이 직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와 자질이 당연히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결국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임기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법적으로 쫓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방통위를 만들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법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안 물러나고 말 안 듣는 기관이 있으면 그냥 그 기관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남으면은요, 결국은 우리 정치에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저는 방통위에 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접근 방식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민주당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추천 몫의 3명의 위원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의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사직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자리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과반이 여권 몫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최소한 3대1이 되겠죠. 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가도 3대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감사원이 징계 요구도 아니고 주의 요구를 한 사안을 가지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실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고 또 밝히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찍어내기처럼 하려고 하는지 참 의문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마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도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하셔야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저희 선배님입니다. 예, 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 하거든요. 멋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예, 전환기 씨에게 줄을 잘 서야 대표도 될 수 있고 의원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